경제는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이 되세요? 정말 예측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일으킬 줄 알았나요?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정말 안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측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 지치는 거예요. 예측보다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는지를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지난 강의 어떠셨나요? 지난 강의 연결해서 보시고 이번 강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영상 이어가보겠습니다. 초반에 얘기를 드린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일수록 가벼워져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에 나까지 무거워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열심히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거든요. 경제는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이 되세요? 정말 예측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일으킬 줄 알았나요?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정말 안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측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 지치는 거예요. 예측보다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장이 변화하는지를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대응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식 가격이 떨어졌대. 주식을 사야지. 요즘은 채권을 많이 산대. 채권을 사야지. 여러분, 이거 대응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대응이 어떤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응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부동산 산대 해서 부동산 산 사람들은 대응인가요? 21년도에 그렇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죠? 그건 대응이 아닙니다. 욕망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하면서 오늘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복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죠? 복리를 만들어가는 길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거치 아니면 적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은행에다가 박은 거, 그냥 목돈 한 번에 투자하는 걸 뭐라 그래요? 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돈은 없어. 50만 원씩 그냥 따박따박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적립입니다. 자, 거치가 정답일까요? 적립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네, 거치가 좋은 분은 거치를 하시면 되고 적립이 좋은 분은 적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거치를 한 번에 넣는 건 아주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리스크도 되게 크고 여기도 적혀 있죠. 심리적인 여유도 없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물건도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팔아야겠다? 그러면 분할 매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습관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살 때는요? 습관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억들 보면 투자 수익률 좋네? 한 번에 팔아버린다. 이게 약간 부동산 같은 거죠. 부동산처럼 한 번에 팔아버린다라는 인식을 생각하는데 자산은 절대 그렇게 파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팔고 천천히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적립이 답이다, 거치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치도 누구처럼 해라? 적립처럼 하는 게 좋아요. 내가 1억이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먼저 넣어보세요. 이걸 10분할을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면은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동안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넣는 거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게 돼요. 그럼 변화에 대한 변동성을 이해하게 돼요. 이런 시간들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 되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나는 거치가 아니고 난 적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립은 정해진 금액을 딱 지정된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머니클럽 할 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리죠. 그때가 여러분들 뭐 할 때예요? 5분을 써달라는 시간입니다. 그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람이 왔구나, 나한테는 알람이 있구나 해서 해주시면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적립은 장점이 있죠. 거치와 다르게 적립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자, 거치와 적립 중에 수익률은 뭐가 높을까요? 거치예요. 거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손실률도 높아요. 적립은 어떨까요? 수익률은 떨어져요. 하지만 손실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꼭 따라붙는 말이 뭐예요? 적립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1억을 거치했고 아무것도 안 넣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나스닥은 최대 마이너스 8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내가 1억을 넣었는데 단위가 이제 공이 2개 사라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거치도 괜찮죠.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거든요. 네, 저는 500만 원만 없어져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거치보다는 적립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뭘까요? 네, 섞습니다. 여러분, 저랑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섞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수록 깨달을 거예요. 잘 섞으면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거치도 적립처럼. 그리고 적립을 꾸준히. 이런 뭐 한 거예요? 혼합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치와 적립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장점을. 자, 그러면 투자 적립하시다가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자, 5천만 원 땡겨야 되죠? 자, 50만 원씩 꾸준히 넣다가 5천만 원이 들어오면 5천만 원을 500만 원씩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혼합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이 막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이 혼합 전략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도 그걸 따라해볼 수 있겠죠? 강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